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주변부터 정리하라. 책상 위 먼지를 털고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라. 쓸데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라. 어제 입은 옷이 아직도 의자 위에 널브러져 있다면 당장 그것부터 치워라.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8월의 끝자락입니다. 올해 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짐했던 목표들 지금 얼마나 이루고 계신가요? 이제 지금쯤 되면 올 초의 열정들 많이들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죠.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도야마 시게이코의 나는 누워서 생각하기로 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체력을 길러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체력을 길러라. 이 말을 절대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 충분한 자본, 든든한 인맥, 이 세 가지를 성공 비법의 핵심으로 꼽는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걸 다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체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한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번뜩였고 투자금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그를 돕는 파트너와 인맥 또한 탄탄해서 주변에서는 그의 성공이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늘 피곤에 절어 있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눈을 떠도 피로가 채 가시지 않았다. 회의를 몇 개만 해도 체력이 방전됐고 집중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곤 했다. 심지어 위장까지 약해져 끼니 때마다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는 몸이 무너지니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날카로운 전략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찾아와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힘이 없었다. 체력이 받쳐주질 않으니 그의 열정은 언제나 허공에 흩어지고 말았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생각을 실행할 에너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렇다. 아이디어와 전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책에서 배우고 세미나에서 듣고 인터넷에서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체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말뿐인 공상가에 불과하다. 성공은 아이디어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공은 자본이나 인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공은 몸에서 나온다. 몸이 무너지면 머리에서 나온 모든 생각과 전략은 결국 실행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체력은 단순히 운동장에서 필요한 근력이 아니다. 체력은 위기가 닥쳤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체력은 불확실성과 긴장을 이겨내는 지구력이다. 체력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끝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집요함이다. 세계의 억만장자들을 한번 보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워렌 버핏. 이름만 들어도 압도적인 성공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운동 루틴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스케줄 속에서도 꾸준히 헬스와 무술 훈련을 병행한다. 제프 베이조스는 매일 아침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강한 몸이 강한 의사결정을 만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워런 버핏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이어가며 투자자의 기본은 오랫동안 시장에 머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압박, 불확실성, 수많은 위험으로 가득하다. 몸이 버텨줘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행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며 워런 버핏의 말처럼 오랫동안 시장에 머물며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한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세계를 누비며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고, 경제적, 시간적 제약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보자. 당신의 몸은 그 욕망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공부할 체력이 있는가? 10시간 연속 회의 후에도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투자자와 또 다른 협상을 이어갈 에너지가 있는가? 위기 앞에서 공황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심폐지구력이 있는가? 체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책상 위에 쌓인 계획서와 다이어리 속 화려한 목표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피로와 번아웃에 짓눌려 사라져버린다. 다행히 체력, 에너지, 지구력을 키우는 건 아무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다. 헬스장에서 몇 달 동안 비싼 PT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체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든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는 것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런 습관들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달라지고 몸은 금세 반응한다. 사람은 피곤할 때 가장 쉽게 흔들린다. 몸이 지쳐 있으면 작은 유혹에도 무너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휘둘리며 중요한 결정을 남의 눈치를 보며 내리게 된다. 그러나 체력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기에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방향을 잡는 힘이 생긴다. 한마디로 체력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삶을 주도하는 힘인 것이다. 체력을 길러라. 하루 30분의 땀방울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미래의 자산을 키운다. 절대 잊지 마라. 강한 몸이 강한 운명을 만든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내 책상 위에는 항상 필요한 것만 올려두었다. 불필요한 것이 눈앞에 있으면 뇌가 쓸데없는 자극에 시달린다. 짧지만 강력한 이 말 속에는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바로 공간 정리에서 찾았다. 즉, 책상 위의 혼란은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치워내고 꼭 필요한 것만 눈앞에 두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책상은 어떠한가? 한 달 전 카드 영수증이 여전히 책상 한 구석에 있지 않은가? 읽다 만 책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저분하게 쌓여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 쓰지도 않은 펜, 언제 썼는지도 모를 메모지들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있지 않은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무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책상 위에 흩어진 물건들이 바로 당신의 뇌를 산만하게 만드는 은밀한 자극원이 되는 것이다. 반면 주변이 정리된 사람은 다르다. 필요한 것만 남아있는 책상 앞에 앉는 순간 머릿속이 단순해지고 집중력은 배가 된다. 그 순간 불필요한 소음은 사라지고 남는 건 오직 중요한 생각과 결정뿐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그가 집과 사무실을 극도로 단순하게 유지한 이유는 명확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만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다. 이쯤에서 분명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원래 어질러진 공간에서 더 창의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는데. 그러나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정리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산만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집중력이 47%나 높았고 창의적 성과 또한 월등히 뛰어났다. 즉, 정도는 창의성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발한다는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은 결국 정리되지 않은 인생으로 이어진다.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는 습관은 어느새 중요한 결정에서도 대충이라는 태도를 만들어낸다. 반면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스스로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닦아내고 바닥을 반짝이게 만드는 흔해 빠진 집안일이 아니다. 청소는 곧 사고를 정리하는 훈련이다.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안다. 나 역시 매일 아침 현관 앞을 직접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는 그 단순한 습관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는 정신적 의식에 가까웠다. 혹시 요즘 당신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가? 목표는 세웠는데 좀처럼 진척이 없고 머릿속은 늘 복잡한데 결과물은 손에 잡히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의욕은 있는데 실행은 더디고 계획은 화려한데 행동은 늘 흐지부지 끝난다면 그 원인은 의외로 당신의 지저분한 공간 때문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 속에 앉아 꿈을 꾸지 않는다. 꿈은 아무렇게나 방치된 환경 위에서 자라지 않는다. 잡동사니 속에서 나오는 건 무기력과 자기 비하일 뿐이다.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주변부터 정리하라. 책상 위 먼지를 털고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라. 쓸데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라. 어제 입은 옷이 아직도 의자 위에 널브러져 있다면 당장 그것부터 치워라.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마윈은 알리바바를 세운 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작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안 된다 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걸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한다. 자유를 주면 위험하다고 하고 안전을 보장하면 함정이라고 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들의 인생은 생각하다 끝나고 기다리다 끝난다. 그렇다. 결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멈춰있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불평, 똑같은 변명, 똑같은 안전지대 안에 살면서도 인생이 달라지길 바라고 부자가 되길 꿈꾼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에너지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본다.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을 위한 길을 본다. 반대로 불만과 질투를 품는 사람은 세상이 온통 불평으로만 보인다. 바로 그 차이가 부와 가난을 결정짓는 것이다. SNS를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끝없이 올라온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며 질투하고 심지어 악플을 달며 자신의 열등감을 분출한다. 하지만 남을 욕하는 순간 이미 성공과는 멀어졌다. 남을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쓰는 동안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관계를 만들고 배울 거리를 찾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는다. 흥미로운 건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렇다.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반응한다. 하지만 그 반응은 박수가 아니라 조롱일 때가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누군가 해내려 할 때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비난과 비웃음, 조롱으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남의 도전을 쉽게 비웃지 않는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도전해 본 적이 없거나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주목받지도 비난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말들을 연료로 삼아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반드시 나아간다. 나는 반드시 성장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산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저에겐 돈이 없어요. 제가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그건 전부 핑계일 뿐이다. 당신의 나이가 도전을 가로막는 게 아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건 바로 머뭇거림이다. 지금 당신이 30대든 40대든 심지어 60대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 도전을 미루고 머뭇거리는 것, 그것이 당신을 늙게 만드는 진짜 독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돈보다 귀한 하루 24시간을 허투루 쓴다. 결국 나이도 돈도 전공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하고 싶은 절실함, 바로 간절함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뿐이다. 무엇보다 성공하려면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한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고 명예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돈과 권력을 손에 넣고도 끝내 존경받지 못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잠깐의 부와 화려함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잊혀지거나 비난 속에 사라졌다. 고마움을 모르는 성공은 재앙이다. 타인을 짓밟고 얻은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미안해할 줄 알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의 성공은 반드시 오래간다. 자신이 이룬 성과와 성취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의 도움, 사회의 기회 덕분임을 아는 사람은 성공을 지켜내고 더 크게 확장한다. 이 겸손과 감사가 바로 성공을 오래 지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가 세계적인 투자자로 존경받은 이유는 단순히 부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부를 사회에 환원했으며 동료와 주주, 후배들에게 늘 신뢰와 존중을 받았다. 그의 삶은 성공의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 돈과 명예만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고 존경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성공은 완성된다.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신뢰받고 있느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공하고 싶다면 조건을 찾지 마라. 조건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명을 선택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조건이 완벽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실했고 그래서 끝내 기회를 움켜쥔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무자본으로 시작해 회사를 일으킨다. 그들은 자본 대신 시간을 투자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을 배운다.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대신 돈을 대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전문 지식 하나 없이 낯선 분야에 뛰어들어 전문가가 된다. 처음에는 용어조차 낯설고 작은 실수에도 남들의 비웃음을 사야 하지만 배우겠다는 집념 하나로 견딘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남들은 포기할 때 묵묵히 걸어간 그 길 끝에서 결국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자로 인정받는다. 또 어떤 이는 은퇴할 나이에 창업해 억만장자가 된다.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말했다. 나이가 몇인데 새로운 걸 시작해. 편하게 살아. 괜히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나아가 남들과는 다른 성공을 만들어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당신이 머뭇거리는 동안 누군가는 이미 뛰고 있다. 당신이 핑계를 대며 고민만 하는 동안 누군가는 작은 기회를 붙잡아 현실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차이는 보이지 않을 만큼 벌어진다. 조건을 찾는 사람은 결국 평생 조건을 모으다 끝난다.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은 조건이 맞지 않아도 움직인다. 그리고 기어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끌어오고 만들어내고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자리에 서게 된다. 아니, 설 수밖에 없다. 머뭇거림은 당신을 늙게 만들고 핑계는 당신의 시간을 도둑질한다. 하지만 도전은 당신의 시간을 투자로 바꾸고 결국 부와 성공으로 보상한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불완전한 출발이 완벽한 조건보다 낫고 도전하는 자만이 원하는 미래를 얻는다. 세상은 완벽한 준비를 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불완전하더라도 먼저 움직인 자가 판을 흔들고 룰을 바꾼다. 오늘 하루 이 문장만 기억하라. 위대한 일을 이루는 비밀은 단 하나.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